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뭐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생각해 볼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이제 이게 그 뭐죠 8등신 뭐 7등신 그래 갖고 이렇게 머리 사이즈를 요거 하나를 해 갖고 이제 이 사람 머리 사이즈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머리 8개가 있는 거를 8등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머리가 있고 요 가운데에 이제 가랑이가 있어요. 가랑이가 있고 이제 여기가 사람 발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무릎에 끝단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상반신 가운데 여기에 아마 그 젖꼭지가 있을 거예요. 젖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배꼽이 있고 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그리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시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표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쓰는 일종의 기준인데,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젖꼭지하고 배꼽이 이게 그 특히 젖꼭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살찌는 거에 따라서 이게 위치도 많이 바뀌고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효용성이 있는 지점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저도 이게 배운 거예요. 이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일단 사람을 이렇게 해서 위랑 아래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의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개인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대충 여기 봐가지고 요 정도쯤이 가운데 아닙니까? 요 정도쯤이 요쯤에 가운데 해갖고 여기가 가랑이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반신 여기를 요걸 또 반으로 넣었을 때 여기가 무릎의 끝단인 것 또한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제 위를 반반반 나누지 말고 대강 봐갖고 이렇게 3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3등분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3등분 해놓은 거를 또 반으로 한번 나눠요. 반으로 한번 나누고 요건 좀 그렇죠. 반으로 나눈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를 또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가 머리 사이즈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막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갈비뼈를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갈비뼈보다 중요한 거는 갈비뼈 좀 더 위로 올라가요. 사실은 이렇게 갈비뼈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요 3분의 1 요 지점에 여기에 빗장뼈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빗장뼈가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또 판 나왔잖아요. 여기 판 나눈 것쯤에 여기쯤에 명치가 들어가요. 그리고 갈비뼈 여기에 이렇게 그 갈비뼈의 밑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3번 놔둔 거에서 또 반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골반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다음 골반 시작되는 지점에서 손가락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의 요 갭이 있고 요게 그 손가락 2개나 3개 갭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그 골반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외목사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팔 뭐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당연히 발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가 사실 쓸모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요거가 요 3분의 1로 나눈 거에 반으로 나눈 요거가 대략 엄밀하게 따지면은 손 하나보다 약간 더 크긴 하지만 약간 넘어가면 약간 넘어가거든요. 근데 뭐 그거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가 손바닥 손 하나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그래서 이게 원핸드다. 손가락 손 하나 원핸드. 그래서 여기가 원핸드.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죠. 이렇게 원핸드만큼 한 번 더. 그 다음에 여기 반 나누고 그게 이제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는 1.5핸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게 또 원핸드입니다. 그리고 명치까지 내려가는 요게 또 원핸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충 원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가는 요만큼 요게 또 원핸드고, 그 다음에 여기 투 핑거, 쓰리 핑거 뭐 갭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요게 또 원핸드예요. 그래서 원핸드, 그 다음에 1.5핸드, 이게 머리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원핸드를 내린 거에서 빗장뼈가 원핸드만큼 나가고, 그 다음에 원핸드 내려간 거에서 명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핸드만큼 대강 가면은 갈비뼈 위치가 나오고, 원핸드 내려가면은 골반 위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 핑거 갭이 있고 쓰리 핑거 갭. 그래서 여기 또 원핸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가 상체의 쓸만한 랜드마크 지점들을 딱딱딱딱딱 통과하는 거예요. 배꼽은 대충 여기쯤 있겠죠? 배꼽 위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배꼽 위치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길이만큼, 요거 길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의 길이만큼 대충 내려가면은, 좀 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래서 대강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하반신. 그래서 비율을 대충 이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뭐 자로 재듯이 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전 제가 배운 거밖에 몰라요. 전 진짜예요. 전 제가 배운 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 무릎 아랫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발 여기 위치 있잖아요. 거기 위치는 손의 한 절반 정도 위치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발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저 윗다리 무릎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종아리보다 조금 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강 팔은 여기 저 갈비뼈 밑단 여기 있잖아요. 여기쯤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손, 이게 손 하나잖아요. 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막 굳이 막 이렇게 외워야 될 건 없어요.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뭔가 뭐든지 항상 표준이라는 게 있으면은 편해요. 그
표준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표준에서부터 이게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변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 이거 왜 설명했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제가 다리는 됐으니까 이제 발을 좀 설명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썰을 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발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래 저 종아리 있는데 정강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그래갖고 그러면은 뭐 기왕 하는 김에 맞춰갖고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손 절반 정도의 길이로 요렇게 손을 하나 그어줘요. 이게 뭐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발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요 길이 갖다가 여기로 똑같은 길이 하나 그어주고 여기로 똑같은 길이 한 번 더 긋고 한 번 더 긋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발가락을 제외한 발의 크기입니다. 발가락을 제외한 발의 크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발은 요 정도, 발가락은 요 정도 뭐 이게 또 딱 절반이지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요 정도 나가잖아요. 보통 발가락이. 그럼 이제 이게 발을 옆에서 본 모양이 된 거거든요. 발을 옆에서 본 모양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발은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래 발자국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강 뭐 이제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생기는데 요게 이제 3등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3등분 했잖아요. 3등분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발가락이 딸려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발을 이렇게 옆에서 본 거 말고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발자국 모양을 대강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아니라 여기가 발의 가장 높은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입체 모형인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발이 여기에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있겠고 이제 이 엄지발가락이 어디 붙어 있는가 이제 이걸 발을 안에서 본 거냐 밖에서 본 거냐인데 엄지발가락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모형을 물론 여기서 더 발을 보고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저한테 발 그리는 법을 배우는 거는 조금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배경 컨셉 아티스트예요. 배경 컨셉 아티스트라서 뭐 발 잘 그려칠 수 있는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발이 구부러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구부러지면은 여기 요 축이 여기가 이렇게 축이 여기 저 조인트가 있는 거니까 축이 이렇게 가고 똑같죠? 여기서부터 요 높이 그 다음에 요 높이 요 높이 이게 요게 같은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런 모양으로 발이 구부러지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발이 올라가기도 하겠죠. 이제 가동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물론 이게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근육다발 여기 여기 종아리뼈 이렇게 있고 여기 살짝 이렇게 바깥쪽이 좀 더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것도 야매인데 요런 야매 여러분 야매는 꼭 기억해 가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봤을 때 발을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 모양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요 모양 해준 다음에 뭐 굳이 뭐 더 여기서 그리고 싶다 뭐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지 발톱이 이렇게 있고 발톱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놀랍도록 굉장한 발 모양이 되거든요. 앞에서 보면 이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은 뭐 요로 이렇게 꼼지락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발목을 움직여 보시면 지금 움직여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발목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될 움직임 뭐 상단 족도차기 같은 거를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막 그런 특수한 케이스는 그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을 할 때 생각을 하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요래 움직이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닌데 근데 디자인이란 건 사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디자인은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테마는 비율이죠. 그래서 평소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인체 비율까지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걸 때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물론 패션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미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미련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자인적으로 저건 참 훌륭한 전통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는 그런 패션 아이템 의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이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힐이 뭐 예쁘고 뭐 그런 거 훌륭한 예쁜 신발이죠. 예쁜 신발인데 근데 하이힐이라는 게 현대까지 살아남은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몇 안 되는. 그게 근데 왜 살아남았는가를 생각을 하려면은 비율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이라는 걸 신으면 이게 사람 발이 이런
모양으로 이게 좀 극단적인 지금 이건 좀 너무했죠. 이건 너무했는데 뭐 요 정도까지 뭐 이렇게 굽힌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뭐 사실 저 스틸레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으면 이렇게까지 발이 돼요. 발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그 신발을 이렇게 하이힐을 신긴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저는 하이힐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대강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여기가 조금 발가락이 이렇게 발가락 끝으로 발레처럼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의 신발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이힐이라는 게. 근데 왜 이런 신발이 살아남았을까요? 왜 이런 신발이 살아남는 걸 생각을 해보려면은, 하이힐을 신지 않았을 때 사람의 비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생각을 할 때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1이죠. 1. 그래서 하반신이 같은 비율로 상체 여기가 가랭이니까 비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죠,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모양이 이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지 않았을 때 이런 모양의 캐릭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게 비율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길게 한 방에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있을수록 이거를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뭔가 우아하고 멋있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이힐을 안 신은 상태에서는 이 떨어지는 요 라인 하나가, 요게 하이힐을 만약에 신었을 때보다 여기에서 이게 정강이에서 발로 가는 여기서 딱 해가지고 끝나버리죠, 그 라인이.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힐을 신고 있다. 그러면은 그 라인이 발을 이렇게 늘려서 한껏 최대한 늘려가지고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라인의 길이가 늘어나죠. 이 라인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비율도 1대1로 동일한 길이가 반복됐던 게 하반신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비율에서 차이가 생기죠. 하반신과 상반신의 비율이 같았다가 하반신과 상반신의 비율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이 깨지면은 사람은 그거를 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 디자인은 반복을 깨줄 때 깨가 이게 맞나? 반복을 깨줄 때 이게 그런 어떤 뭔가 새로운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힐이라는 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한 번에 그을 수 있는 선의 길이를 연장시킴과 동시에 비율을 깨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다음에 떠올라야 되는 일종의 그런 캐릭터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이번에 좀 레이어를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 디즈니도 필요 없고 디즈니 인어공주 기억나세요? 인어공주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서 각광받는 캐릭터 디자인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어공주만이 아니라 인어라는 캐릭터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하반신이 그냥 보통 사람 캐릭터하고 똑같은 하반신인데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고기 이 다리 사람의 기본 다리 구조에다가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넣어가지고 비율을 어마어마하게 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 구조를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인체가 아닌 거를 더해줌으로써 기존의 인체 비율로 할 수 있던 캐릭터 디자인을 넘어선 걸 한 거죠. 인어공주라는 게 뭐 인어공주만이 아니라 디즈니가 거기다 특허를 낸 건 아니지만 이게 이러니까 그 디즈니 저 에리얼 사람들이 보면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게 굉장한 디자인이죠. 사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물론 지금 여기 예시처럼 에리얼이 이렇게 돼 있진 않은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었으면 한 여기쯤에서 끊겼을 거를 여기까지 지금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캐릭터를 볼 때 옛날에 다이버스터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다이버스터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게 다이버스터 나오는 노노예요. 노노인데 물론 노노는 다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캐릭터죠. 굉장히 긴 캐릭터인데 근데 얘가 그 버스터 머신 7호 이게 스포일러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각성을 해서 버스터 머신 7호가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힐이죠. 지금 하이힐인데 이게 좀 디자인이 다른 하이힐이잖아요. 다리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비율을 깬 거죠. 이 비율에서는 뭐 평범한 존재였던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비율로 가면서 특별한 캐릭터가 됐죠. 정확하게는 여기네요. 정확하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이거를 집어넣은 것도 이게 여기에서 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만큼을 끊겠다라는 의지가 디자인에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일반 형태일 때는 그냥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여기지만 이 형태일 때는 여기를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비율을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적인 이 비율을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인체를 틀리게 그리고 맞게 그리고 그런 거는 보다가 이게 그리다가 좀 길면 늘리고 길면 줄이고 짧으면 늘리면 돼요. 근데 이런 비율을 이해를 해야 캐릭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물론 자료 많이 봐야죠. 자료 많이 봐야 되는데 자료를 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알아야 자료를 보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체의 구조와 비율을 잘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디자인을, 네, 저는 물론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훌륭한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시면 좋겠네요.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